일상 낯선대와 13번째 이야기 원더깨비 성유미 작가님 모시고 엄마표 경제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의 일상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엄마가 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과 시작을 했던 것도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던 건데요. 제가 먼저 여쭐게요.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아, 되십니까? 제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 진짜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첫째보다 한 살이 어린데 그럼 비슷하다고 보고 네. 용돈 주세요? 용돈 줘요. 얼마 정도 주세요? 일주일에 3만 원. 일주일 3만 원이요? 네. 그럼 한 달에 12만 원이요? 그러네요. 근데 저희 남편보다 용돈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진짜요? 뭐 하는데 아이가 돈이 필요해요? 아, 일단은 축구를 다니면서 네. 뭐 간식 사 먹거나 아, 근데 요새 주식을 좀 네. 하고 있어서 맨날 돈 달라고 해요. 엄마 돈으로 주식 투자하려고. 네. 아, 진짜요? 그러면 3만 원을 다 쓰지 않고 거기서 다 투자도 예, 하고 그렇게 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뭐 순수한 용돈은 아니고 자기가 이제 투자 용돈을 또 쓰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뭔가 어떤 대가 없이 그냥 고정적으로 아. 고정급을 대가는 집에서 엄마 저를 도와주는 거 이제 자기 축구를 하니까 빨래가 맨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엄마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카페를 하니까 졸리면 저녁에 이제 되어 있으면 자기가 밖에다 널고 자기 거는 빨래해서 예, 빨래는 제가 돌리고 이제 밖에다 널고 또 말린 거를 자기가 데키기도 하고 네. 뭐 신발 정리하고 또 제가 피곤해하면 설거지도 좀 해주고 나름 도와줘요. 네. 그걸 용돈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는 대신 저는 집안일을 할 의무가 있다 네, 이렇게 네.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게 별 뭔가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집집마다 다 다른 규칙으로 가져가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뭔가 일주일마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할 때마다 집안일 뭐 설거지를 하면 얼마, 청소기를 돌리면 얼마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용돈을 달라. 우리 친구들은 한 달에 혹은 일주일마다 얼마씩 주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냐? 왜 나는 일을 해야만 주냐? 엄마 너무 날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거든요. 아이의 그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일은 자기가 엄마의 그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자꾸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걸 하면 얼마 받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도 일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고정으로 한 일주일에 얼마를 받으면 좋겠니? 근데 1,500원 아 진짜요?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3학년이거든요. 그걸로 뭘 할래? 그러니까 얘는 뭐 투자나 이런 건 아니고 과자를 사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과자 사 먹는데 1,500원 되게 소박하잖아요. 줄 수도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저는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고정급을 아직까지는 주고 있지 않은 거는 나도 사회 구성원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집에 기여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가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용돈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첫째가 중학교에 가면 저도 고정급을 줄 생각이에요.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돈 쓸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교통카드 충전하는 거 외에는 거의 돈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축구가 배고프면 요새 떡볶이 값이 너무 비싸서 오뎅 떡볶이 뭐 하나 더 먹으면 7,000원? 네, 7, 8,000원 나오니까 뭐 한 달에 일주일에 10,000원 가지고는 턱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가는 겁니다. 네, 매일 가요. 축구 선수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또 먹성이 좋은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그런 이제 둘째는 취미 축구를 다니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고 또 집에 오면 항상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랑 뭐 집 바로 앞이니까 그냥 냉장고만 열어도 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는 과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누구는 얘기를 해요. 과자 한 봉지에 이거 2,000원씩 네, 하는데 맞아. 집안일 물가가- 해가지고 200원, 300원 벌어서 과자 한 봉지 언제 사 먹냐. 근데 엄마가 이제 사실 엄마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아빠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한 봉지 두 봉지 사나가 놓고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가 과자가 그렇게 고프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아이들은 용돈이 그렇게 막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책정은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용돈에 굉장히 후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 뭐 사 먹을 때 나만 못 사 먹을까봐 우리 아이만 그렇게 될까봐 좀 팍팍 주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너무 또 당연하게 생각할까봐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집에서 시작하는 제가 소 주제로 첫 번째가 집에서 할 수 있는 6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첫 번째는 용돈입니다. 네. 집안일을 통한 용돈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용돈을 받았으니까 네. 적든 많든 받았어요. 내가 일주일에 1,000원을 벌든 2,000원을 벌든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그거를 저는 쪼개해요. 또 1,000원을 볼 때 쪼개 막 이래요.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참 짜다 막 이러면서 1,000원을 또 쪼개서 저금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금통을 3개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내가 미래 독립할 때 쓸 자금을 모으세요. 자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갈 돈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꿈을 위해서 나에게 스스로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만들기를 좋아해 혹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하면 어떤 친구는 나는 꼭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모으는 돈 이런 식의 어떤 목적 통장에 넣을 돈을 모으는 저금통.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부 저금통 해가지고 저축 투자 기부 해서 이렇게 3가지. 투자는 아직은 아이들이 주식 투자나 이런 거 돈을 받아. 그걸 또 3개로 쪼개야 돼요. 사실은 4개예요. 뭐냐면 하나는 지갑에 넣어야 돼요. 언제든지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게 정말 받아가지고 뭐 200원, 300원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는 나에게 들어온 돈을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0원 다 아이들은 자기 지갑에 넣고 싶을 거예요. 그거만으로도 과자 사 먹기 모자라니까 어떻게든 뭉쳐서 내 지갑에 넣고 싶겠지만 약간 자제력도 기르고 계획, 내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걸 계속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쪼개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서 계속 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랩선님 물어보셨는데 제가 항상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기회가 있거나 틈만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말을 걸으려고 하거든요. 너 그거 뭔지 알아? 그리고 이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계속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대화를 엄마는 건넨다.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 내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경제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엄마가 알아서 뭘 많이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경제 선생님 외에는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 나름대로 지금 일상생활을 계속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경제인지에 대한 개념을 그냥 잡게 해주는 대화를 던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어떤 현상을 딱 발견했을 때 그냥 저거는 왜 그럴까? 뭐 저기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굴착기 같은 것도 많고, 저건 뭐 짓는 걸까? 그냥 이런 거 모든 게 다 경제 대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세요. 네.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자기 정답은 없잖아요. 애들 생각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정답은 마음속에 있지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피드백을 듣는 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되게 많이 기발한, 특히 어릴수록 더 기발한 대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이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냥 가정에서 혹은 슈퍼마켓 갈 때 할인 1+1 이런 얘기 책에도 담았는데 왜 이렇게 팔을까? 이렇게 팔면 손해 아닐까? 그냥 엄마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아이에게 대답을 하게 하고 그게 특별한 게 경제교육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 자체가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소소일상이든 책이든 누굴 만나서 이제 나름 성장하고 계신 분들 네네. 보면 다들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맞아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시고 마음속에 답은 가지고 있지만 유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그 질문하고 제가 먼저 답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자제해야겠구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이 안 나오고 왜 이 생각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그리고 있어요.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싫고 나는 무작정 이걸 사야 돼. 뭐 이렇게 막 때를 부리거나 이러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들이 못 기다리고 그렇게 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뭔가 사러 갔을 때도 야 이거보다 이게 싼데 이거 사 이렇게 그냥 엄마는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이는 요거를 사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 엄마는 그냥 이거 사. 엄마가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왜 이게 사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아이가 대답을 하고 엄마는 왜 이게 더 좋은 선택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듣고 아 그렇구나 혹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사고 싶어 라고 자기만의 또 논리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말하기 연습인 것 같아요. 소통의 연습. 이게 소통이 그냥 경제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소통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엄마와 소통이 잘 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그거가 아닐까. 그럼 뭐 걱정할 거 있어요. 맞아요. 가족이 관계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집안일을 시키자. 두 번째로는 그 집안일에 따라서 용돈을 주자. 그리고 그 용돈을 우리 집만의 규칙을 정하면 좋아요. 뭐 어떨 때에 얼마, 뭐를 했을 때에 얼마. 고정급을 주는 가정이라고 하면 고정급은 최소로 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 개념으로 뭐를 하면 얼마를 더 추가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금통 혹은 이제 저금통마다 통장을 연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월말이나 혹은 뭐 매주 이렇게 그 저금통에다가 모은 거를 통장으로 입금하는 연습을 아이 스스로 하도록 시키면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통장을 2개 하나는 이제 장기 저축 같은 거 장기적으로 뭔가 이제 독립자금을 쓸 거니까 그거를 보통 다른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성향 저축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년 혹은 3년 단위 적금이든지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하나는 그냥 자유입출금 통장 활용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뭐 얼마 모았을 때 아이패드 살 용도 막 실험 도구 같은 거 살 용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러면 딱 2개만 있어도 일단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더하면은 아이에게 뭔가 체크카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나중에는 추가하셔도 되고 이제 저도 책을 읽고 요새 보면 다 카드 부모님이 쓰니까 맞아요. 가능한 한 현금 아이한테 현금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현금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금이라는 거는 특히 동전이면 더 좋은 게 무게감을 딱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사면 줄어들어. 내 손에 있는 게 가벼워져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돈 개념이래요. 카드는 그 안에 잔액을 충전을 해주긴 하지만 그냥 긁어도 뭐 무게 변화도 없고 얘 카드라는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돈이라는 거는 어떤 책에서 이제 자기장을 발생을 시킨대요. 그래서 돈을 끌어당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카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는 그냥 그냥 뭔가 물성 자체가 뭔가를 끌어당기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휘발되어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떤 책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이들도 그냥 내 눈앞에서 돈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기에는 현금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현금을 아직까지는 주고 있고 카드는 이제 교통카드 정도만 사용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티머니 카드가 어디선가 결제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걸로 편의점에 가서 뭘 살 수 있냐? 그래서 살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러 되게 자주 다녀요. 취미가 지하철 타요. 근데 너 그러다가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잔액 부족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잔액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잔액이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타고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느냐를 알 수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통하는 현금이 통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용돈을 또 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현금으로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3만 원 정도 받으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10,000원짜리로 주지 마시고 1,000원짜리로 주시면은 아이가 7,000원 하루에 쓰면은 훅 없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아껴야 되겠다 혹은 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뭔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그런 걸 계속 하는 게 그냥 경제 교육이 별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쓰는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쓰죠. 잘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를 보는 모습도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모습보다는 항상 어디서 뭔가 긁는 거 맞아요. 그렇죠? 같이 집에 빼가 오고 마트 가면은 엄마가 한가득 쇼핑카드 한가득 갖고 그러니까 돈은 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지는 아이는 못 보잖아요. 그 모습을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녀가 엄마 아빠 돈 개념을 확 깨우칠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가 돈 버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본다. 그럼 돈 버는 게 힘든 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직장인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서 회사에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재택근무 한다고 하면 맨날 컴퓨터만 해. 그러면은 재밌는 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을 거쳐서 돈을 버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를 아이에게 직접 하게 해주시면은 그게 아이한테도 되게 큰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집안일이었고 두 번째는 집 밖에서 돈을 벌어보는 거를 아이한테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근데 아직 어린 아이들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으니까 가장 쉽게 돈을 버는 게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집에 있는 아이의 소중한 어떤 장난감 이런 거를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동네에서 플리마켓 같은 게 많이 열렸어요. 벼룩시장, 뭐 아나바타, 장터 이런 게 많이 열렸는데 요즘 또 그런 게 없으니까 요즘 또 많이들 하는 당근 그런 데다가 아이에게 직접 너가 이걸 한번 당근에 올려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더 이상 안 보는 책 같은 거를 사진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아이가 사용했던 물건이니까 내가 이 물건의 장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사진을 찍고 당근마켓 같은 데 이제 올려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채팅을 걸어. 그럼 거기에 응대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이에게 직접 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거래가 성사가 됐다. 그럼 이제 물건 갖다 주는 것도 아이에게 시키고 그러면은 그렇게 번 돈, 한 돈은 다 아이한테 주면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 조그마한 미니카 하나를 파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사실 팔았을 때는 몇천 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게 내가 분명히 몇만 원 주고 산 건데 사실 팔아보니까 몇천 원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거 신중하게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1,000원이라도 더 약간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책도 여기다가 막 애들이 막 떡볶이 국물 막 흘려놓으면 이거 막 이렇게 빡빡 닦아요. 그러면 이제 양장 같은 경우는 닦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새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 물건을 가치를 올리는 방법도 이렇게 아이에게 익힐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아이와 함께 그 돈을 벌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알라딘 혹은 이런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팔아본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물건을 뭐 나누거나 혹은 당근마켓에 또 팔아본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누군가 면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장터를 열거나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식의 방법으로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돈 벌어보는 연습.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거는 이제 고스란히 아이에게 주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저금을 하든 네 지갑에 다 넣고 과자를 사 먹든 그건 이제 아이에게 맡기는 거죠. 네가 번 돈이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면 아이도 그 과정을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 첫째가 한번 책을 되게 어렵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무료 드림을 했거든요. 드림을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드리기로 했는데 받아가시는 분이 고맙다고 초콜릿 2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걔 그걸 그렇게 아껴 먹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원래는 진짜 아무도 안 사갈 낡은 책이었는데 어떻게든 낡은 책을 묶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보면 좋은 책으로 한 묶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낡아도 그게 묶으니까 또 가치가 생기더라고요. 한 권 한 권을 그냥 버려도 되는 책이었는데 묶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드림을 했더니 그렇게 아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얻은 경험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까 오셔서 말씀 여쭤봤는데 네.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려면 엄마도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책을 같이 읽으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적용해볼까 해보고 뭐 하지만 이 시시때때로 딱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까 뭐 감가상각을 네. 얘기했던가 이런 거는 준비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한 5년 전부터 그런 네. 경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는데 엄마들은 아직 시작 안 하시거나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뭐 경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경제 용어를 공부한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을 공부하거나 그런 걸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신문 읽기인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신문 읽는 거 처음 읽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 신문은 특히나 더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는 경제 신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종합지를 보면서 사회면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주변 사건 사고니까 재밌으니까 막 읽는데 경제는 휙 넘겼거든요. 근데 요즘 일부러 경제 신문을 읽고요. 근데 그것도 읽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꾸준히.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도 일단 읽자. 제목만이라도 읽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관심을 먼저 가지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딱히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아이들 용어로 요즘에 나온 경제 학습서 같은 게 되게 많아요. 학습서? 동화책도 되게 많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동화책, 경제 동화책 혹은 그 약간 고학년 정도 되면은 경제 용어들을 담은 동화와 학습을 짬뽕 그런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와 엄마가 같이 읽으면서 엄마도 내가 너무 어른들의 그거 맨큐의 경제학 이런 걸 읽으면 진짜 대본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아이들 용어로 나온 그런 것들을 엄마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에 아이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아이 연령에 맞는 거를 하나 구해가지고 엄마가 먼저 읽고 그럼 엄마는 네, 일단 알아.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니까 엄마는 알잖아요. 아이에게 건네주고 그럼 아이가 읽으면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다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공부를 시작한 지 작년부터 아들이랑 이제 책도 읽고 저도 이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용돈에 관련된 책 뭐 등등을 읽었는데 솔직히 거기에 많은 책에서 엄마들이 약간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된다. 뭐 그 매일 쓰는 가계부.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어려워요. 가계부 안 쓰세요? 네, 없어요. 가계부도 저는 그래가지고 쉽게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아이들한테 용돈기 입장을 쓰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가계부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엄마는 안 쓰면서 왜 그러니까. 나오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가계부를 쓰거나 용돈기 입장을 쓰게 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지출 패턴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가정마다 좀 상황이 다르니까 다르기는 하겠지만 가계부라는 거를 그냥 뭐랄까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총 수입에서 뭐 적금은 얼마가 나가고 뭐 이거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말고 아마 대부분의 집이 다 생활비 정도는 규모를 딱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활비 가계부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앱 같은 거 요즘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 돈만 적어봤는데 그걸로는 뭔가 부족해서 또 하다가 안 해버렸고. 근데 사용하는 돈을 뭐 내가 예산이 얼마인데 그거 점점 차감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신용카드 등록하면은 자동으로 기재가 네, 되고 맞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기재가 되게 하고 한 달치를 한번 뽑아보시면 한 달치. 네, 뭐 매일매일 손으로 쓰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한 달치를 뽑아가지고 그걸 그냥 한번 이렇게 체크. 예를 들어 내가 빵 사 먹은 건 좀 아닌 것 같아. X. 요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잘 쓴 소비. 그러니까 잘된 소비와 안 된 소비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면서 X 친 거를 한 달 동안 한번 쭉 더해보면 안 해도 되는 소비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 더하면은 이거는 아낄 수 있었던 금액인 거잖아요. 그런 식의 작업을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같이 그렇게 한번 보여주면서 아이한테도 너도 네 용돈을 한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서 OX를 그때그때 치게 해요. 내가 오늘은 떡볶이만 사 먹고 사실은 떡꼬치는 안 먹어도 됐는데 떡꼬치 좀 괜히 먹어서 배만 부르고 속이 좀 더부룩했다라고 하면 걔는 X인 거예요. 떡볶이는 O고 그런 식으로 X를 한번 모아보는 연습을 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소비를 할 때 이거 저번에 X였는데 오늘은 O일까?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엄마가 너무 또 바쁘시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꼭 해보자. 네.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영수증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 이거 다 쓰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오늘 장 본 거 얼마. 네. 근데 장 본 거 얼마 하면은 진짜 장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난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장을 가면 엄청 그쵸? 많이 사요. 그래서 장 본 거가 10몇만 원, 내일 또 10몇만 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내가 뭐에다 지출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크게라도 예를 들어 뭐 식재료 얼마, 용돈기 입장 잘 쓰라고 했는데 안 쓴다. 저는 용돈기 입장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쓰면 보너스 줍니다. 보너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큰 금액 3,000원, 5,000원 이렇게 용돈기 입장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썼다. 그러면은 5,000원 줄게 하면은 약간 통해요. 왜냐면 집안일을 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 집안일 용돈이 좀 짜기 때문에 집안일을 통해서 돈에 버는 게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보너스로 그러니까 아이가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보너스 뭐 문제집 한 권을 계속 풀어.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문제집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너스 아니면 내가 굉장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를 참아야 한다거나 그런 걸 해냈을 때 아이에게 보너스 용돈을 주면은 저희 아이들은 집안일을 해서 버는 용돈은 크지 않지만 그렇게 보너스로 버는 용돈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막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를 동기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스리님 이모티콘 함께 만들어보기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그거 되게 좋았죠. 저희 을 아이가 만약에 스스로 뭐 카톡 이모티콘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TV, 네이버 블루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네들의 어떤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덕질하는 딸내미 JYP 사달라고 해서 몇 주 사줬는데 맞아요. 저희 아이는 그 한겨울에 호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호빵 주식을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호빵 주식이 그렇게 안 올라요.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호빵 주식이 일을 잘하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더니만 요즘은 묻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얘들아, 주식은 안 보면 올라간다. 그랬더니 요즘은 좀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식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일상 생활이 주식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요즘 아이패드니까는 애플 주식, 아니면은 뭐 신발, 우리 꼭 친구들 중에서는 나이키 신발만 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키 주식, 혹은 뭐 과자,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콘칩을 좋아합니다. 콘칩 같은 경우는 어디 거지? 크라운이라는 회사, 새우깡은 농심, 짜파게티, 뭐 신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일단은 대화를 나누는 거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엄마들에게는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일상처럼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을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내가 뭐 얼마를 벌어야지, 우리 아이 종잣돈을 얼마를 불려줘야지,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래에 더 좋아질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되게 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자동차도 다 전기차로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정말 휴대폰도 점점 더 화면도 커지고 이 안에 들어간 반도체의 질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뭐 5G 세상이 온다, 막 드론이 날아다닌다, 이런 세상에서 어떤 기업들이 흥하고 어떤 기업들이 이제 점점 하락세를 겪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그러면 어떤 회사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내가 그 회사 성장하는 것과 함께 열매를 같이 먹을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 돈을 벌고 이런 거는 그냥 엄마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그런 어떤 재테크에 쏟아내고서의 주식이라기보다는 기업과 함께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미면 이제 또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라는 주식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빅히트가 되게 이제 위버스라는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위버스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아이돌 그룹들이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가상 현실, 그 안에서 막 팬클럽, 팬미팅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낯선 경험이기는 한데, 지금 벌써 아이들은 가상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활동을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 이런 세상이 이제 올 것 같아요. 저희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그 약간 추억을 자극하자면 싸이월드, 미니미, 도토리 시절 기억하시죠? 이번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싸이월드가 부활을 한대요. 어디서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이월드의 미니미 그 세상을 가상현실로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싸이월드가 과연 이제 우리의 그 가상현실에서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진짜 도토리 안 사보신 분들 없으시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꿈에 대해서. 네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고요. 우리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그냥 기본 소양을 길러주자라는 이야기이고, 꿈이 되게 구체화되고 있고, 아이가 점점 이제 세상이 보는 눈이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또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엄마가 먼저 공부해서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건 어떤 경제 지식보다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냥 엄마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뭔가 글을 쓰더니 작가가 됐고, 그러니 막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 요즘은 이제 제가 어떤 사업체를 하나 사업자를 내고 그 깨비드림 커뮤니티라는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사장님이 된 거예요. 엄마가 그냥 회사원에서 이렇게 뭔가가 되고 있는 거를 보는 거죠, 아이가. 그러면서 사장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까 그런 과학자 회사 사장님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장님은 되게 큰 기업 사장님이나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장님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고용인, 그러니까 피고용인으로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사장님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걸 아이가 알게 되는 것도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앞장서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게 해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생각으로 세상을 다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71,900원을 우리 아이의 통장에서 증권 계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증권 아이의 이름으로 그럼 되게 관심 가져요. 엄마 내 주식 어떻게 됐냐고. 그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경제의 세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계속 뭔가 내가 큰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작년에 이제 소소일상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하니까 관심 갖게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맨날 그 맞아요. 뉴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시작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맞아. 그리고 관심 갖게 돼.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 주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침에 새벽 미라클 모닝이 절로 됩니다. 미국 장이 요즘 이제 서머타임이 이제 해제돼가지고 얼마 뒤에 다시 시작할 거지만 지금 6시까지 미국 장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그냥 절로 눈이 떠져요. 그거 미라클 모닝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주식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 전에는 국채 뭐 이런 거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주식이 너무 떨어지니까 국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가 뭐지? 금리가 뭐지?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면 또 환율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게 되고 예전에는 환율 같은 것도 사실은 여행 갈 때 환전해야 되니까 뭐 그냥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정말 환율에 따라서 이 주식도 움직이고 주가도 움직이고 금리도 움직이고 그것도 있고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글로벌한 어떤 사회적인 부분도 되게 원래는 미국에 딱 관심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트럼프를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나도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트럼프를 내가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도 그래서 엄마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미국과 그러니까는 전 세계는 하나 우리는 지구 마을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고 그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게 경제라는 지금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계시는데 뭐 어떤 주제든 상관은 역사도 맞아요. 정말 역사 원래는 역사로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하브루타 같은 거 하실 때 이게 다 결국은 하브루타의 일종인데 역사 하브루타 많이 하시고 독서로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경제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경험을 넓혀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고 우리가 어려서 너는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요, 대통령이요 하는 건 내가 아는 직업이 그거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우리가 간접 경험을 많이 하면서 내가 아는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건데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기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꼭 꿈이 이게 내가 뭐 선생님이 꼭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경험도 진짜 경제교육에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이제 아이들 주도적으로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목표가 아닐까 싶고요. 내가 어떤 목표로 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밟아나가야 될 계단.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자가 될 거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뭐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 거다. 저희 둘째 꿈이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서 아빠한테 선물을 줄 거래. 그러면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단계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뭐 옷을 디자인한다가 있을 수 있고 그 소재가 뭔지를 뭐 알아본다. 그 다음에는 뭐 한번 해본다. 이 단계를 자기 스스로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그 계획력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아이언맨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작가분은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냥 이제 엄마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부터 할 건데?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가 일단 그림을 그려요.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다 이제 막 설계도를 그리거나 막 그리거든요. 그럼 그런 거 이거 어떠냐고. 그러면은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 여기서 뭐를 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또 고쳐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거야? 그러면은 아이들 상상력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자로 만듭니다. 그럼 이제 만들게 하는 거예요. 뭐 재활용 버리는 날 가가지고 좀 큰 상자가 있으면은 좀 갖다 준다거나. 그럼 얘는 일단 설계도를 그렸고 그 다음 단계는 만든다인 거잖아요.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3D 프린터로 이걸 만드는 날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냥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그렇죠. 진짜 별거 아니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거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에게 말을 건네서 그 다음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 부분이 저도 노력은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더 급해서 그런지 기다리지 못하고 야 이거 해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게 좀 문제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뭘 빨리 이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그냥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5학년이잖아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뭐 학교 갔다 네네. 축구하고 뭐 숙제하고 이제 쓰고 그러면 밥 먹고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또 놀아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일상 속에서 이제 자기가 그 시간까지도 관리하게 해주고 싶은데 노는 게 먼저. 아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전생에 다 뽀로로였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시간이 없다라는 말도 너무 이제 많이 하세요. 왜 경제교육 안 하시냐라고 하면 내가 잘 몰라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시간은 사실 뭔가 따로 경제 공부할 시간을 딱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랑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그때 혹은 밥 먹을 때 자기 전 이럴 때 그냥 딱 한 10분, 20분 이 정도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 너가 어저께 뭐 어디까지 어제 몸통을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저녁 때 엄마 회사 갔다 올 때까지 뭐 팔을 한번 만들어봐 정도까지만 해줘도 아이가 뭐 만들어서 그럼 저녁 때 엄마 나 만들었어 보여줄 거잖아요. 이 정도만이라도 어제보다 한 단계 나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좀 약간 마음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당장의 뭔가 결과를 얻으려기보다는 그 어저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30년 뒤를 보라고. 그러면 급하지 않을 수 있대요. 다들 뭐 그냥 진짜 사회 나가는 게 요즘은 30대 중반 막 이렇잖아요. 진짜 30년 뒤를 보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30년까지 걸리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20살 되면 독립시킬 거거든요. 집안에서 나가. 근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돈을 모으고 있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모으고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집안일, 밥을 한다거나 계란 후라이라도 하고 라면이라도 끓일 줄 알아야 독립을 하잖아요. 그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20살이 되면은 어떻게든 사회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남는 법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아이들한테 20살에 너희 독립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수긍했어요.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왜 나가야 되냐 이 집에서 그랬는데 20살까지 키웠으면 됐지. 엄마 몇 살까지 키워주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알아요. 20살이 되면은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되게 짠하다. 근데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엄마한테 기대려는 게 조금 덜해질 것 같아가지고 첫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되게 많이 연습해요. 내가 과연 독립을 할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많이 하고
가끔은 이제 그거가 또 대화의 소재가 되거든요. 독립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될까? 그랬더니 일단은 뭐 살집 같은 거는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뭐 월세방이든 자취방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네가 이제 거기 집에 갔어. 그럼 그다음 너 뭘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밥 하는 거 연습하자 해가지고 쌀 씻는 거 요만큼 이렇게 물 요까지 이렇게 넣는 거 그런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력을 키워가는 거 네, 그런 연습이 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은 또 뭘 하나를 알려주면 자기가 꽂히면 막 너무 앞서가려고 해서 이제 제가 그걸 못 쫓아가는 네네. 경우인데 제가 갑자기 질문 드리고 제가 그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를 네. 읽었어요. 그래서 키라가 이제 강아지 돌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주변에 이제 하나씩 그 일을 네네. 만들어 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돈을 벌게 네.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축구를 하니까 자기가 동네에 축구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들 영어 선생님을 순고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순고에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고 자체가 약간 이렇게 이 동네 뭐 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축구를 가르치려면 동네 애들한테 해야 되니까 네. 동네 전단지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엄마가 하는 그런 거 위주로 하고 근데 그게 시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약간 현실을 부닥친다고 그럴까?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최근에. 뭐냐면은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소모임을 되게 많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엄마들의 소모임이에요. 뭐 약간 뭐 책을 같이 읽는 소모임, 뭐 뭔가를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소모임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소모임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근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열어라 했더니 종이접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줄넘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종이접기를 잘하는 아이는 종이접기 소모임을 열어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좋겠지만 요즘 줌으로 애들을 모아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내 손을 비추고 접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그 선생님, 꼬마 선생님이죠. 꼬마 선생님이 접는 걸 보고 같이 접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동안에 2개 작품 완성하기.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 다른 참가한 친구들한테 1,000원이건 2,000원이건 이렇게 약간의 참가비를 귀여운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용돈을 버는 경험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축구 얘기하셨는데 줄넘기 뭐 이런 거 다 밖에서 하는 활동들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이게 될까 싶었는데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줄넘기 소모임을 어떤 내 친구가 하나 열었는데 그 친구는 줄넘기를 평소에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한 또 10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한시에 모여가지고 줄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줄넘기를 다 같이 하는 시간 그러면 한 사람씩 줄넘기를 하게 하고 누구님은 애들끼리도 다 닉네임 불러요. 누구님은 뭐 손을 조금 더 옆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발을 너무 쿵쿵 뛰지 말고 약간 가볍게 쿵쿵 뛰세요. 약간 이런 코멘트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다 같이 해서 막 개별적으로 피드백도 주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엄마 매일매일은 엄마가 줄넘기 하는 연습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소모임 카톡방에다가 올려요. 그러면은 그 대장 친구가 누구님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 대신 오늘은 뭐를 조금 더 연습하셔가지고 내일은 100번을 하시면 좋겠다. 혹은 막 꼬마 이제 막 줄넘기 시작하는 친구한테는 줄 주고 이렇게 쿵 한번 뛰어보는 연습부터 시키세요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운영하는 친구가 6학년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른스럽게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주고 이게 온라인으로 될까 싶은 그 운동 소모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도 축구다 그러면 뭐 약간 스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드리블 스킬이 있을 수 있고 뭐 무릎으로 쿵쿵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헤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법만 온라인으로 옮겨왔을 뿐이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얘기해봐요. 네, 그래서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온라인으로 그렇게 안 될까 했는데 지금 3월 첫 주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열흘 지났거든요. 줄넘기가. 근데 저희 애들이 둘 다 줄넘기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그 6학년 선생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줌으로 2번 만났고 매일매일 줄넘기 연습했을 뿐인데도 지금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줄넘기가 진짜 신기하고 애들이 스스로 자기네들 성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더 열심히 하고 진짜 신기해요. 재밌네요. 네. 그러면서 그 줄넘기 소모임을 개최한 그 아이는 또 다른 소모임을 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대요. 혹은 다른 사업 아이템들, 우리 친구들이랑 처음에는 그 친구도 애들이 올까? 막 모일까? 그치, 나한테 누가 안 배우러 사귀어지죠. 올까? 네. 막 그랬대요. 근데 어쨌거나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서 사람들을 모았고 사실 저도 참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반신반의로 저는 응원차 참가를 했던 건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진짜 꾸준히 시켜야 되겠다. 줄넘기 학원도 다니잖아요. 근데 정말 몇천 원으로 그냥 그렇게 그럼 그 아이는 이렇게 자기 재능으로 돈을 벌어 경험을 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줄넘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뭐를 한번 해볼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 같은 데는 너무 거창하고 내 블로그에서 한번 모집해보세요. 블로그에서. 네. 블로그에서 아니면 아이 블로그 좋고 근데 아이 블로그는 아직 규모가 작으니까 내 블로그가 더 크면 내 블로그에서 한번 모집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활동하시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시면 거기서 한 딸 사람 한 5-6명만 모아도 처음부터 막 너무 대규모로 하면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아이한테 진짜 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용기 백배.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네. 또 궁금한 게 하나가 그 작년 8월에 주식에 관해서 이제 배우고 그분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좀 같이 시작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저희 아들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또 돈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열정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주식을 하고 막 오르고 떨어지고 이거에 매일매일 막 집중을 하는데 그런 거를 같이 얘기할 또래 집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꼬마 주식, 꼬마들 주주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좋은 것 같고 약간 돌발적으로 막 얘기를 하기는 해요.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자기 갑자기 불쑥 들어와가지고 저도 있어요 막 그러기도 하고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냥 어른으로 대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래에 그런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랑 얘기하거나 우리 어르신들 모여서 얘기할 때 같이 끼어서 얘기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래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엄마 아빠들은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어른 애들 나누지 말고 모두가 다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나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마음 맞는 엄마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같이 그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좀 스터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다행히 앞에 친구가 같이 관심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네. 그럼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활동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야 엄마가 사실은 변해야 엄마가 마인드가 좀 깨어나야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어떤 생각을 좀 열어주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독서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강의, 자기 개발 강의라던가 아니면 재테크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열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공부를 하고 마인드가 깨어나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식의 기회를 자꾸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온라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집안일부터 용돈, 저금통, 은행 가보고 이런 것들을 함께 그냥 그주그주의 미션처럼 드리면 이번 주에는 용돈 규칙을 한번 잡아보세요. 다음 주에는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션을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엄마들도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뭘 느끼냐면 우리 애가 이런 아이였구나. 돈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돈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였고 생각보다 되게 아끼는 아이였네, 혹은 생각보다 너무 소비를 펑펑하는 아이였네. 이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성향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돈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이랑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좀 금기시하고 있었고, 우리 집에 상황을 막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고, 엄마들이 좀 그런 거 더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걸 얘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엄마도 되게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걸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지를 고민하시면서 엄마들도 되게 많이 성장하시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 꼬마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또 소모임을 조만간 열 겁니다. 들어오세요. 그럴게요. 네.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아직은 조금 고민이기는 해요. 아이들을 잘못하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약간 요즘 아이들은 게임보다 주식이 더 재밌다고. 그래서 주식을 게임처럼. 근데 결국 그게 도박이거든요. 게임이 약간 아드레날린을 막 뿜게 만드는 그런 그 박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주식을 처음 잘못 접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접하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를 좀 하나씩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감사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거기로 또 소통하시고 또 깨비들이 원더깨비님 또 소통 창구도 거기 적어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이거 진짜 저 처음이거든요. 네. 너무 좀 재밌네요. 맞아요. 네, 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봬요.